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3부 종합 토의 진행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원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공감과 소통 콘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과별로 그 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와 또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온라인 상황이지만 분과별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현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상당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좀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자유학기는 이런 거야. 초등학교 이렇게 생활하면 좋아 라고 하는 설명도 또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이 미래 인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또 정말 제 마음에 남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명사형 꿈이 아니고 동사형 꿈을 갖도록 하자. 명사로 남아있는 꿈이 아니고 꿈은 동사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이제 활발하게 그 논의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각 분과 대표께서 토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발표 시간은 그 4분 정도로 가져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분과죠. 우리 A분과 A분과 대표인 광덕중학교가 아마 오늘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광주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광주 광덕중학교의 이도훈 학생 어디 있습니까?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 이도훈 학생 그 A분과 결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A분과에서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협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상, 사고력을 가지고 미래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이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인재가 될 거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을 주도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과, 학생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론, 토의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교육을 하길 원하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교육과 평가가 소통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토론식 수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래 교수를 통한 멘토 멘티제가 도입되어 수업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기 우리 이도훈 학생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줌으로 진행되고 또 여러 군데서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인데 조금 빨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주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방과 후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멘토 멘티 제도를 대입하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와 이해도가 살짝 떨어지는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하며 협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중학교 분과 주제였던 주제 1,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무슨 기초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 하였는데, 저희는 계속 멘토 멘티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소통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멘토 멘티 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토의를 하였고, 주제 2, 놀이와 공부는 다른 것일까? 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도 하였는데, 대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어 중심의 게임을 진행하면 수업을 하면서 단어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게임과 놀이가 융합되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놀이와 공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였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미래 사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찾아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찾아갈 수 있는 수업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벗어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다 보니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고 또 자신이 원했던 수업을 못 듣고 선착순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요구가 조금 반영되는 자유학기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이도훈 학생 너무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지만 또 A분과에서 또 더 보태고 싶은 의견들이 있으면 또 이따 종합토론 시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토의 주제는 이제 공통 주제가 있었고 또 학교 급별 주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통 주제가 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이었고 또 그리고 학교 급별 주제인데 이제 A분과와 C분과는 이제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훈 학생을 포함해서 이제 A분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준 것 같습니다. 이도훈 학생이 너무 요약을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남는 내용도 많고 또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A분과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좀 충실한 학습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라는 건 교육 과정이라는 건 뭐 제가 보면 상당히 내용 중심이에요, 그죠? 뭔가 어려운 내용을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외워야지만 공부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성장의 경험은 상당히 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걸 배우지만 성장은 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는 건데 조금 내용을 낮추더라도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배우고 많은 내용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활동도 하고 정말 소통하고 싶다, 그죠? 함께 나누고 싶고 친구들 얘기도 듣고 싶고 발표도 하고 싶고 또 멘티도 갖고 싶고 그런 데 이제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우리 초중학교 학생들이 멘티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한 학생들 또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 공부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서로 고민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요즘 상당히 이 긍정과 부정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자유학기에 대해서도 우리 A분과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이따 종합토의 시간에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B분과로 가보시죠. 우리 B분과는 우리 고등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B분과에 우리 전주 신흥고등학교 김건화 학생 혹시 어디에 있는지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건화 학생 4분 정도 안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제 B분과 이제 여기서 토의한 내용은 우선 1번 주제 1번에서 이제 1번에서 미래사회 인재사항에 대한 토의 내용은 우선 능동적 변화를 통해 이제 주변에 스며드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감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을 미래 인재상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관을 확립해가는 사람, 이제 사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디지털 리터시 러시 능력, 탈관료제에 이제 이거에 알맞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함양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또한 이제 유연하고 이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제 미래사회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래사회 강조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정보와 미디어 관련 교육을 증대시켜서 강조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비롯한 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능력 또한 이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과 수업, 그리고 이제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토의 토론 수업을 통한 유연하고 융합적인 그리고 사고 증진 교육, 그리고 철학 교육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사회 대비 수업 및 평가는 개별적, 그리고 맞춤형 수험 평가, 수업, 그리고 평가, 공동체끼리 협력할 수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통으로는 이제 정보 수업 확대, 문과 과목, 사회 이슈 반영을 사회 이슈 같은 것을 반영하여 수업을 반영하는, 그리고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론들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직접 경험하는 경험이 가장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을 통한 수업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흥미와 적성이 발휘 가능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보 수업 같은 경우, 코딩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수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학급당 이제 학생 수 자체를 줄이되 학급 수를 늘리는 이런 수업 통해서 지금 학생 수가 오히려 한 반에 너무 많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멘토 멘티 활동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제 개별 수업과 공통 수업. 개별 수업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업을 하는 거죠. 각자가 선택해서 수업을 선택하는 수업을 해야 되고, 공통 수업은 토의 토론을 통한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 사회를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협동심과 이해심을 모둠 활동 기회를 많이 늘림을 통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 선생님들과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로 교육 및 지도에서는 진로와 관련 학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과 관련 교육이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통한 진로 교육, 교과 선택 이전에 모든 과목을 접해볼 수 있도록, 무슨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모른다면 선택할 때 기회가 이제 제한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과목을 이제 접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해 교사와의 주기적 상담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설 희망 과목은 학생의 선택폭을 위해 다양한 과목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대학 전공과 같은 세분화된 과목,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직업인 인터뷰 활동, 진로와 직접 관련된 체험차 방문,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이 가능한 과목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나 이제 학교 밖에서의 배움은 우선 이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사 간의 자율적 이동, 학교 간에서 교사가 이제 이동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거에 반해서 교사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공동교육과정과 비슷하게 학교당 담당과 개설에 여러 학교를 이제 묶어서 학교군을 단위로 학교 각각이 이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를 묶어서 학교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재학 중 학교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기기 같은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및 대입제도의 변화. 우선 기존의 내신 수능 성적 반영에 더불어 학생의 의견과 기록이 절대평가 이제 있잖아요. 절대평가를 조금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평가 때문에 이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과목들을 최소화하여서 이제 오히려 남는 수업 시간에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 수강이 가능해지도록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 비중을 높이도록, 그리고 정량화된 성적이 아니라 이제 정량화된 성적이라 하면 이제 숫자로 평가되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수업 성적이 아니라 문단으로 글로서 표현하는 평가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제 엄격한 동료 평가, 이제 사회에서는 엄격한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동료 평가가 객관적인 정보가 드러나도록. 왜냐하면은 그 생기부 같은 경우도 다 좋은 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객관적인 동료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마쳤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시간도 길게 썼지만, 사실 오늘 콘서트라는 게 서로 듣자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또 고등학생들이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제가 저는 일부러 맞습니다. 사실 제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었어. 그리고 저도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사람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되게 와닿았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은요, 실패할까봐 너무 겁이 많아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 뭐 주변 대학생들 봐도 한번 실패하면 너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죠? 실패해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고, 그리고 도전해서 실패하고 다시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정답만 강요하지 말고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나서고 용기 있게 하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고등학생들 수준에 맞서라 그런지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썼죠. 탈관료화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인문학적 소양,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팀은 인재상, 다음에 교육의 방향,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초중학교 학부모님들로 구성이 된 우리 C분과에 그 여수 웅천중학교의 자제분을 둔 황현선 학부모님 나와 계신데요. 네, C분과 의견을 한 4분 정도 안으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C분과 의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서 소주제로 미래 사회 인재상에 대한 토론하였습니다. 첫 번째,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혹은 인문학적 소양 교육 강화로 배려와 책임, 창의성, 문제 해결, 자기 주도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미래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재상향이라는 단어를 다루다 보니까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과거처럼 우리 아이들을 인적 자원이나 인재라는 어떤 재화라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추후에는 인간상이라고 하여서 좀 더 이거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상 축으로서 앞으로 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 미래 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으로서 먼저 민주시민, 인권 존중, 인성교육, 역량 중심 교육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민주시민 교육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방금 A조, B조 분과 발표자님들의 토의 내용만 들어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금 현 교과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토의 문화가 형성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키우면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토론 교육으로서 경청, 배려, 나눔 등을 우리가 미래에는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학생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더불어 지금 현재 자신들의 부모의 그런 삶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생물학적인 그냥 부모가 되는 것만 교과서로 배우지만 앞으로는 부모 교육을 넣어서 생애 주기별로 하여서 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사회 대비 수업 및 평가로서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 통합에 대한 평가량이 좀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학년별로 성취 평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너무 성취도 평가 수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초등 시기에 정말 해줘야 될 교육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그런 성취도 평가를 재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서논술형 평가가 좀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를 대비하여서 좀 그동안의 방식인 절대평가나 상대평가가 아닌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서 좀 익숙하게 아이들이 좀 평가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중심 평가 실시로서 학생들의 좀 세부 역량을 가정의 부모에게 피드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평가가 실시되었으면 좋겠다. 즉 역량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6가지의 기본적인 교육 방침을 역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 성적이나 개인 공동체가 아닌 좀 심리적인 같은 아이들의 그런 공동체 같은 그런 좀 평가도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유초등까지 해서 이렇게 점점 개선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의 평가 방식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필요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 모두 함께하는 포용 교육으로서 앞으로는 인구가 줄면서 여러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된다. 즉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의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에게 수급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좀 맞춤형 교육을 해서 좀 교육 복지와 그런 것들을 실현한다면 좋겠다라는 포용 교육을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분과 주제로서는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로서 첫 번째 기초적인 능력 신장으로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 현상이 발생하여서 좀 더 체계적인 플랫폼을 만들든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아주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학습의 부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개별형 맞춤형 수업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의 놀이와 공부로서 과연 초등학교의 놀이가 공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즉, 먼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천천히 이루어져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자. 즉, 놀이와 수업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수업 활동이야말로 아주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과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놀이를 통한 교육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로만 끝나는 놀이가 아닌 학습과 연계되어서 놀이 후에 마음에 배움이 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인 교육 환경, 요즘 그린 스마트 이제 학교로 많이 편성을 하였는데, 즉 VR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 등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이분법적 접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노는 것은 정말 단순히 노는 거, 오락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 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어떤 게임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학습의 개념이 가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접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자유학기 재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기 일단, 우리 학부모님, 네, 네. 그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는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충분한 4학년 때부터 진로 탐색이 이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과정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수많은 성취도 평가와 학습량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탐색 인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자유학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개선과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이 꼭 정말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말씀들이 너무 짧아서 시간이 남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또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이죠. 우리 D분과 우리 영주고등학교의 학생을 두고 계신 이선아 학부모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좀 이렇게 4분 내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D분과 그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주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으로 첫 번째 질문인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저희들은 그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기 결정력을 갖춘 사람,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인재상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입니다. 요즘 그 TV나 미디어를 보면 그 좀 잔인한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타인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 감정을 다루는 교육,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면 안 되겠다.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의 분과나 지방자치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및 평가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 생명 존중, 인성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토론과 역할극 같은 그런 실천적인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삶과 밀접한 토익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과밀학급 상황에서 한 명 한 명마다 그 교사의 관심이 고르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학생의 진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전담하는 선생님을 확충해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분과의 주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진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초, 중, 고와 연계된 그 학생 개인별 진로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사의 충원이 절실하다. 또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학생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고 그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또 선택 과목과 진로 진학 정보와의 관련성을 잘 안내해 주어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해 주기를 희망하는가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나가는 그 마지막 교육, 그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도 어떻게 돈을 벌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금융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 노동자가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노동권, 민법 이런 교육 등은 필수적이다. 또 정치 교육,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과목을 꼭 증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또한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에서 그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또 공동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에 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나 대입 제도는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절대평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고교 학점제에서 그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등을 존중해서 이를 대입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금한 사항으로는 고교 학점제에서 지역별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 어떠한 정책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분과별로 이렇게 발표를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1시간 동안 했던 토의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이렇게 토론과 토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나 건의 같은 것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니만큼 또 교육부 국장님 아직까지 계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바라는 바 그런 것도 이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시고 또 의견들이 있으신데 우선 여러분들 그 뭐죠? 화면 밑에 보시면 반응 표시가 있거든요. 그 반응에 보면 손을 드는 표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손을 드는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고 알고 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지금 화면이 참가자가 많으니까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저기 소리를 켜고
소리를 켜고 제가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분 먼저 그 반응 표시로 손 들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말하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우리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얘기해 네. 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더라도 결국 내신에 대한 압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평가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주고등학교에서도 국어가 5단위수이고 수학이 4, 영어가 4입니다. 네, 탐구는 2단위수밖에 안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의 주 목적이 대학 입시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대학 입시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학문은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목들에 대한 깊이를 더 채우기 위해서라도 탐구와 국영수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의 중요도가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방식처럼 계속해서 중요도가 편중된다면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는 교육과는 동떨어진 국영수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최한준 학생 너무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급별로 이렇게 주요 쟁점들을 보면 초등학교가 기초 기본 학력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기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대표님께서 수도권과 지역 학교들 사이에 지방 학교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도 해주셨고 지금 우리 최한준 학생은 고교 학점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신에 대한 압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결국엔 학생들이 진로 관심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입시가 선택해 줄 거다. 그죠? 학생들 선택하는 거 아니고 결국은 입시가 선택하지 않겠냐 하는 걱정도 해줬고 뭐 지금 입시와 이어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국영수가 너무 과하다. 그죠? 그래서 좀 듣고 싶은 다른 여러 탐구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들도 있을 텐데 좀 골고루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이제 학점제가 그죠? 실현되기 위해서 걸림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해결 좀 해주십사.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있고요. 뭐 다른 또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있는 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대전고등학교의 한준서 학생. 네,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인 제주의 대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한준서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교학점제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느낀 문제점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약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주로 현대문학 감상, 기하 이런 교과 과목을 위한 과목이 많이 있지. 예를 들어 체육심리학이나 매체와 언론 이런 정말 학생이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체험하듯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과목이 정말 거의 없다고 느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학과에 전문가를 초청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이 있는 교사들끼리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런 순회 강연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교학점제에서 고를 수 있는 과목의 다양성을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준수 학생도 좋은 의견 너무 고맙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그죠? 좀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과목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의 관심도 없는 과목을 많이 만들어 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 좀 이어져 있는 그죠? 그런 과목들이 좀 더 다양하게 개설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우리 대전고등학교 학생 우리 한준수 학생 너무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네.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또 다른 쟁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혹시 또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김양순 학부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고등학교 학부모 김양순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두 번 갈등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진로를 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실업계, 문화예술, 예술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술계로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에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우리 아이의 그 꿈은 여전히 그 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사교육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능 이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그 인문계에 다니면서 그 기초적인 인문학에 대한 공부는 하더라도 이 예고라든지 특수한 이런 지도자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학기제를 이용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학점을 고교 학점자라고 하는데 이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그 과목을 배우는 거를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이수한 것을 이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좀 그런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 김양순 학부모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국장 옆에 계시고 하시니까 아마 이따가 또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학점제 얘기만 하고 좀 물론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혹시 지금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말씀을 한 분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아쉽긴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윤수 학생,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의견 부탁할게요. 네, 전남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복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윤수 학생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크게 논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교육을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에 이제 내신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친구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선택 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교과로 해서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 기수에서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좀 더 이제 비중이 높은 과목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짜 배우고 싶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나는 어떤 것을 배워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상입니다. 박윤수 학생,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정도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전남 외고에 계신 실명을 뭐 제가 언급을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남 외고에 계신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기업 일자리를 원하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교육 과정이 아무리 개정이 되어도 그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에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몇 개 대학, 몇 개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경쟁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근본적이고 또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정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겠지만 또 모든 게 또 시간이 또 제한돼 있고 또 다음에 또 공감 콘서트가 있으니까 오늘 의견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의 한명기 국장님께 그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한명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든 자기 교육과정 안에 녹여서 실행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 다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수업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잘 녹여낼 건가, 이제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놀이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때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놀이하고 대비하여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재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놀이가 시작되면서 일종의 규칙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규칙이 없으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다음에 놀이는 나와 친구가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런 역량, 친구와 타협하고 협력하는 역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는 그야말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 정서 역량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이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습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역시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뭐 진로와 관련한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중학교에도 지금 이제 일부지만 선택 과목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상과 모색은 이 선택 과목을 학교나 시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복수의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되면 그중에 선택해서 과목을 듣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와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은 정말 이게 저를 감동하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가 뭐 자기 주도성, 학생 주도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이제 가능한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이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이 나왔던 의견은 토의 토론 수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방법,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예컨대 토의 토론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학습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래끼리 협력하는 멘토 멘티 활동도 여러 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는 역시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영수 중심의 이런 교육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을 해서 선택의 폭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 현행 204 단위로 되어 있는 과목이 192학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 그 부분에서는 현재 그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단위를 국영수를 포함해서 기초
교과군이나 또는 탐구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저희들 생각에도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조정되는 부분과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좀 병행해서 좀 늘려 잡아 드리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현행의 내신 체제에서는 경쟁이 격화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더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그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행복이 좀 이루어지는 확대되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경청을 했고요. 적당한 공부를 하면서 생겨나는 적당한 긴장이랄까요? 이거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어떤 방식으로 더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함영기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 미래를 좀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한테 너 어느 고등학교 갈래? 고등학생들은 너 어느 대학교 갈래? 또 대학교 가면 너 어느 기업에 취직할래? 또 기업에 취직하면 언제 집 살래? 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대한 행복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언제 행복할까? 지금 당장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태도가 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그죠? 충실한 학습 경험을 갖고 있고 행복하도록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꿈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우리 그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부, 또 대전 광역시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 이권역의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